안녕하세요, 지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지적 제조사 사업이 시험 문제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많게 나올 때는 뭐 3-4문제씩 나오는데, 사실 외울 거는 많아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지적 제조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에 대해서는 전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쌤들이 두 분이 계시죠. 송쌤이랑 이쌤이 계시는데, 송쌤이랑 이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뭐 제 강의를 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워낙 잘 가르치시니까. 근데 이제 좀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독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유튜브로 그나마 좀 위안을 좀 삼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좀 하나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법이라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개정이 되고 새로운 게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만 보고 무작정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법제처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최근에 바뀐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 강의에 뭐 새로 추가된 사항이나 아니면 개정된 사항 등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하든가 그렇게 계속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과 맞게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황을 바로잡는 게 아니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들을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뭐가 다른 말인가 라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건물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13 전과 18 전에 위치한 건물이 14 전의 토지를 지금 이만큼 침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실제 현황을 바로 잡는다 그러면은 13 전과 18 전 토지 소유자한테 니네 건물이 삐져나왔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옮겨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옮기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거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선을 실제 현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이게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지적 제조사 시행자가 나와 있죠. 지적 제조사의 시행자는 지적 소관청이 됩니다. 근데 지적 소관청은 지적 제조사 사업의 측량, 조사 등을 책임 수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21년도 6월 그쯤에 추가가 된 사항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책임 수행 기관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 항목이 추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책임 수행기관에 위탁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행자는 뭐고 책임 수행기관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이고 책임 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 충족 요건은 밑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행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행기관은 이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측량 업무를 하는 거죠. 그거는 지적 측량업자에게 대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행기관이라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진짜 실제로 측량을 하는 사람을 대행기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행기관이 측량한 성과를 관리 감독하는 거, 그것을 책임 수행 기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행자는 지적 소관청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적 소관청은 위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고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 제조사 지구의 위치, 그리고 면적, 그리고 지적 제조사 지구의 명칭, 책임 수행 기관에 위탁할 측량 조사 사항, 그리고 책임 수행 기관의 명칭을
공부에 고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암기를 해야 하는 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라고 외워주냐면 조명 치명적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는 조사 또는 측량이고, 명은 명칭, 그리고 치는 위치, 그리고 명은 명칭이고, 적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명 치명적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조명 치명적이냐면, 아까 책임 수행 기간은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민간 기업이랑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민간 기업 2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지. 누구를 뽑을까 막 고민을 막 해. 그래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래도 신뢰가 좀 있는 얘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러고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이때 그 조명이 너무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조명 치명적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 수행 기간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 수행 기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고 했었죠. 이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책임 수행 기간의 지정 요건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여기서 도는 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묶어 책임 수행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하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시, 도 뭐 이런 것들로 묶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는 안 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하나만 한다라는 건 안 돼. 서울특별시를 할 거면 인접한, 그러니까 뭐 인천광역시랑도 서울이 인접하고, 그리고 경기도랑도 인접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개를 맡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역별 지정시 책임 수행 기간의 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지정한 경우 이미 지정했던 수행 기간의 권역은 조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서울특별시랑 경기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 수행 기간으로 지정을 했어. 근데 민간 기업에서 이제 책임 수행 기간을 한다고 한 거야. 그러면은 서울특별시랑 경기도는 이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정이 됐으니까 지정된 곳에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정한 경우 이미 지정했던 수행기간의 권역은 조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헷갈렸어. 그래서 민간 기업을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다가 다시 등록을 했어. 그러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변경한 절차가 없이 저절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뭐 그냥 이 정도만 뭐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책임 수행 기간의 지정 요건은 첫 번째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아무 조건이 없어. 왜냐면은 전국에 이미 분포가 되어 있고 각 지사가,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국토정보공사, LX공사 정도면은 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간 기업인 거야.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지적 측량 기술자가 1000명 상시 근무, 그리고 권역별 지정시 권역별로 200명이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모르겠지만 측량 회사는 대기업이 없어. 뭐 중견기업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애초에 뭐 사기업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알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대기업은 진짜 없고 중견기업 정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000명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요건이 충족이 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전국이 아닌 권역별, 그러니까 뭐 서울시 인천이나 뭐 서울시 경기, 뭐 인천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정할 때 권역별로 20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지금 1, 2번 조건을 뭐 다 충족을 한다 하더라도 이 3번 조건을 민간 기업에서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임 수행 기간의 지정 요건에는 뭐 그냥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하는 거다, 뭐 그냥 지정된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그래도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긴 하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밑에 보면은 2번, 그러니까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1, 2, 3번, 여기에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 여기에 적합한 기업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 수행 기관으로 지정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적 제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책임 수행 기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한다. 뭐 이 정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정 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책임 수행 기간을 지정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 지적 제조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책임 수행 기간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책임 수행 기간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책임 수행 기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뭐 사업 계획서, 그리고 책임 수행 기간의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뭐 계획서와 서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냐면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든 막 20일 안에 끝내고 막 이런 막 주저리 떠드는 거, 그런 거 가능성을 보고 그 충실성을 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한 5일 있으니까 한 3일 측량하고 이틀은 좀 놀게요, 뭐 이러면 나가리라는 거지. 그리고 조직과 장비가 적정한가, 그리고 인력 확보 수준,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본다 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정을 했어. 지정을 한 경우에는 기관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야.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열람을 동의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열람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법인 등기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책임수행기관이 뭔가 좀 찝찝해, 그래서 동의를 안 해줘.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수행기관한테 너네 그러면은 법인 등기상 서류를 첨부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적 제조사 사업 책임수행기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정이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및 관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와 신청자에게 통지를 한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게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항을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뭐 딱히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수행 기간의 운영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책임수행 기간은 다음 연도에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수행 기간에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수행 기간은 다음 연도에 제조사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왜 하필 11월 30일이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이게 왜냐면은 봐봐, 원래 깔끔하게 가려면 12월 31일이 좋아. 그치, 우리가 암기하기도 좋잖아. 그냥 뭐 연말에 뭐 보고를 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연말에 보고하면은 엄청 짜증나는 거 알지? 왜냐, 그날은 휴가 써야 되거든. 게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다잖아. 12월 31일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한다? 한 달 땡겨버리는 거지. 11월 30일로.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돼. 말일이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가 쓰려고 한 달 땡겼다 라고 깔끔하게 그렇게 암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하지. 뭐 운영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하는데 추진 실적까지 보고를 해야지, 책임 수행 기간이라면. 그치?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이제 도대체 책임 수행 기간의 업무는 뭐냐,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책임 수행 기간이 지적 제조사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 페이지에서 시행자와 책임 수행 기간 그리고 대행 기간을 봤잖아.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 업자를 대행 기관으로 지정을 했어. 그러면은 그 대행 기관에다가 업무를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업무를 지원을 해줘야 하냐? 제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계 설정 및 현지 조사 등 업무의 자문. 그러니까 경계를 설정하거나 현지 조사 등을 할 때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자문을 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결법을 제시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측량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줘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3년 전인가 랜디고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LX공사에다가 전 지사에 보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야. 너무 좋아 진짜로.
그래서 사기업에서 그거 풀어라. 너네 공공기관인데 사기업한테 좀 풀고 같이 좀 먹고 살자 하면서 엄청 떼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를 어떻게 무료로 배포를 하냐 이러면서 막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제조사 사업 대행기관으로 들어오면서 측량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랜디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이 있고,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 홍보를 해준다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책임 수행 기관이 홍보를 하는구나 라고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외우냐라고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은 책임 수행 기관이 측량이나 조사 그리고 홍보를 지연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소당한다 라는 거야. 왜냐? 우리 전 페이지에서 배웠지. 사업 계획서를 낸다 했잖아.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여기서 약속을 했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측량이랑 조사 뭐 다 열심히 할게요. 충성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책임수행기관 됐다고 측량, 조사, 홍보를 지연시켜. 배째라 이거야. 나 이미 됐잖아. 됐어. 천천히 해. 5일 중에 3일 쉬어. 이래버려. 그러면은 이제 기소당한다 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측량, 조사, 홍보는 쌩으로 외워주시고, 여기서 지는 행정지원반, 그리고 연은 연구, 그리고 기는 기술지원, 그리고 소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책임 수행 기관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아까 위에처럼 측량, 조사, 홍보를 지연시키면은 기소당한다 했잖아. 그럼 바로 지정 취소를 한다는 거야.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취소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야. 다만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지. 보시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90일 이상 계속하여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작을 하지도 않고 아니면은 업무를 하다가 중단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책임 수행 기관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90일이 뭐 대략 3개월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달되는 경우, 그리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도 않고 업무를 시행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적 제조사 측량, 조사, 대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행자와 책임 수행 기관이 있고 대행 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 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책임 수행 기관은 위탁받은 지적 제조사 사업의 측량, 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적 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 수행 기관은 대행 업무자의 성명과 소재지를 지적 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대행을 위한 계약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수행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행자를 선정을 했으면 그 대행자의 성명, 소재지를 지적 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대행을 한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계약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대행자가 대행하게 될 항목들은 토지 현황 조사, 그리고 토지 현황 조사서를 작성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임시 경계점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경계점 측량과 필지별 면적을 산정하는 것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딱히 팁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보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지적 측량학에서 제조사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현황조사와 현황조사서, 그리고 이 경계점을 표시를 하는 것과 경계점 측량과 면적을 산정하는 것, 이 사항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과 측량학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저절로 알게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팁은 없습니다. 근데 띠꺼우면은 댓글 달아. 네, 우선 지적 제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단체들과 행하는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총 정리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하냐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시도 지적제조사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리고 시군구 소속으로는 시군구 지적제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지적제조사위원회는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며,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제조사 지구 내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따로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중에 좀 진행을 할 거고, 우선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실시계획 이런 기능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제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시행기간, 기본 방향, 그리고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시도별 배분계획, 그리고 지적제조사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계획, 그리고 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뭐 따로 외워주지 말고 그냥 같이 외워줘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라고 외워주면 좋긴 하겠지. 보시면은 디지털, 지적운영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활용, 그리고 연구, 개발, 교육, 그리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거야. 이것도 내가 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기본계획, 그리고 종합계획,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풀어줄게. 이거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그 세 개를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을 해. 그래서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보면은 여기 옆에 번호가 먹여져 있지. 이 번호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보면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공청회는 내가 여기다가 공청회가 어떤 제도인지 따로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수립 및 변경 절차인데, 이 번호대로 한번 가볼게.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서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했으면 기본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보내.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것을 또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게 또 보내. 그리고 이때 기본계획안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보내. 그리고 지적소관청의 의견을 받은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의 의견과 시도지사 의견을 합해서 30일 이내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의 의견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적제조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립 및 변경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지적소관청과 시도지사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시험 문제에 우리 사지선다로 나오잖아. 그때 이 항목이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기 때문에 외워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자세한 디테일은 시도지사한테 짬을 시키는 거지. 시도지사는 이제 또 내가 짬당했네 이러면서 야 지적소관청 너네가 해라 이러면서 또 짬을 시키는 거야. 근데 지적소관청이 20일 내에 보냈더니 시도지사가 20일 만에 보내? 이러면서 좀 화가 나. 근데 지적소관청이 20일 만에 보냈는데 자기가 7일, 14일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내면은 좀 자존심 상하잖아. 그럼 나는 지적소관청보다 난 좀 짬 좀 되니까 나는 30일 해야겠다 이러면서 30일 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어떤 페널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변경을 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게 또 통지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를 해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거지. 5년이라는 이 연수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오타라고 외워주면 돼. 오타. 나는 그냥 이렇게 외웠거든? 갑자기 웬 오타?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딱 풀 때 갑자기 여기가 2년이 나왔어. 헷갈려. 5년이었나 2년이었나 헷갈려. 그때 맞다. 지정남 걔가 뭐라 그랬더라. 오타라 그랬지? 이러면서 5년 이렇게 딱 생각난다니까. 연관지어가지고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뿐 아니고 변경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걸쳐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단 지적제조사 사업 대상, 필지, 면적, 총 사업비의 100분의 20인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경미한 변경이 뭐냐면
지적 제조사 사업 대상의 필지나 면적, 총 사업비의 100분의 20, 그러니까 20%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뭐 하지? 우리 비대면을 많이 하지. 그래서 이것도 비대면이라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비는 사업비, 대는 대지인데 필지가 곧 대지잖아. 그래서 대지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 대지는 필지다. 그리고 면은 면적,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비대면으로 한다 라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기본 계획의 틀을 암기를 한다면 기본 계획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80, 90% 정도는 알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시도 종합계획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면은, 시도 종합계획은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작성, 기준,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시도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도별 추산액, 교육과 홍보, 시도의 지적 제조사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적 제조사 지구 지정의 세부 기준, 그리고 지적 소관청별 배분 계획, 그리고 인력 확보 계획, 그리고 연도별 지적 소관청별 사업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내가 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하는지 써놨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 종합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묶어서 나중에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지금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시도, 종합계획, 수립, 변경의 절차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걸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과 똑같은 비대면이다 라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 100분의 20, 이것도 꼭 암기를 해줘야 하고, 그거 보면은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가지 않지. 1번이 여기 써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 번호를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봐주면서 공부를 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선 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에서 시작을 해야겠지.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도종합계획을 지적소관청에게 보내.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이때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지. 아까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지? 지적소관청이 20일 이내에 보냈어. 근데 이번에는 14일, 2주 만에 보냈지. 이게 왜 그럴까? 시도지사가 압박을 넣은 거지. 야, 너 저번에 기본계획 20일 만에 보냈더라? 너 제정신이야? 야, 너 2주 만에 보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했다. 근데 이때도 역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어떤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닌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지. 이것도 사지선다의 보기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의견을 받았으면 시도지사는 시도 지적제조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시도지사의 심의를 받았으면 이제 확정을 해야 하잖아. 확정을 하면은 시도지사는 이제 공보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번 검사를 받는 거야. 근데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검사를 할까? 왜냐면은 위에 보면은 시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토대로라고 했어. 여기서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했는지 검사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종합계획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요청하면은 시도지사는 변경을 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이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했을 때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게 통지를 해. 그리고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 공보에 고시를 하고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도 똑같지. 오타로 외우기로 했잖아, 그치? 그리고 실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시도 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야 한다 했잖아. 근데 실시계획도 역시 시도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실시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시계획을 보면 지적소관청은 시도 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는 지적제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 실시계획의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뭔가 변경이 됐어.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변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3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 지적소관청이 수립해야 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 그치? 추산액, 홍보, 시행자, 현황,
그리고 막 시행 시기, 기간, 세부 계획, 시행 계획, 위치 면적, 명칭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는 외우는 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때 지적 제조사 지구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면적을 산출하냐? 이거는 지적 제조사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으로 한다. 다만 국어, 도로 등은 지적 도면의 지구로 포함된 부분을 산정한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 도면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35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적 제조사 지구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 지적 제조사 지구선 내부에 있는 필지의 면적을 산출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지적 도면으로 면적을 산출하는 게 아니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으로 산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 도면으로는 면적을 산출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 부분이 있어요. 다만 국어, 도로 등은 지적 도면에 지구로 포함된 부분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 제조사 지구 선을 보시면은 지금 35에 도가 지금 색칠된 부분만큼밖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반짝거리는 이 선은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지적 도면에서 면적을 산출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분할된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서 면적을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면에서 이 부분을 자른 다음에 분할된 면적은 지적 도면에서 산출한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서는 이제 밑에 보시면 주민설명회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그리고 실시계획을 주민들에게 3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이에 따른 의견이 있는지 그것까지 청취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이 사항들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라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것들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사항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조금 너무 투머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주민설명회는 한 군데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둘로 나눠서 실시를 할 수 있다. 왜냐면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죠. 지적 제조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은 끝에 부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이동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둘로 나눠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아까 우리 여기 위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실시계획에 반영하며 제출된 의견은 조치 결과 및 미조치 사유 등 의견 청취 결과 요지를 지적 제조사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주민 홍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모두 봤는데 이제는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실시계획의 수립사항을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기방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김기방이라고. 근데 걔가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동기들이 모두 기방이네 집에서 모였었는데 그렇게 남녀노소가 모이다 보니까 연인들끼리 교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방집 연인 교제 활개 또는 활발 뭐 이런 식으로 외워졌거든요. 그리고 배분이라는 거는 그냥 따로 한번 외워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웠어요. 기방집 연인 교제 활발. 여러분들은 뭐 나는 친구 중에 기방이라는 애가 없는데? 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뭐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시던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은 뭐야 너무 억지스럽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좀 스토리텔링 식으로 외워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실시계획까지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기방집 연인 교제 활발 또는 활개다. 그리고 배분 따로 외워주고, 여기서 기는 기간, 그리고 방은 기본 방향, 그리고 집은 연도별 집행계획, 그리고 연구, 인력, 교육, 그리고 표준의 재정, 활용, 개발, 그리고 시도별 배분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분인데 시군구별 배분 계획이 아닌 시도별 배분 계획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시도 종합계획을 보면은 이제 우리 기본계획에서 연인들이 막 사귄다고 했었잖아. 연인들끼리 교제가 막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걔네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딱 이제 추석이 된 거야. 아, 추석 때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되겠다 해서 추석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사갖고 간다? 홍시를 사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세배 드리러 인사를 간다. 근데 추석인데 왜 세배야? 세배는 설날이지. 이런 걸 따지는 애들은 안 돼. 추석에 그냥 세배 인사 드리러 간다라고 외워야 돼. 그 추석에 홍시를 들고 세배 인사를 드리러 간다. 여기서 석은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지만 추산액, 연도별 추산액, 그리고 홍은 홍보, 그리고 시는 시도의 지적 제조사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세는 세부 기준, 배는 배분계획, 그리고 이는 인력, 그리고 사는 연도별, 그리고 지적 소관청별 사업량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배분계획은 지적 소관청별 배분계획. 아까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배분이 뭐였지? 시도별이었지. 시도별 배분계획인데 이 시도 종합계획에서는 지적 소관청별 배분계획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연인들끼리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니 결혼을 할 때는 추석에 홍시를 사들고 세배 인사를 드리러 간다 라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또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또 어떻게 외워졌냐? 추석에 인사를 한번 드렸어. 근데 부모님들이 날 마음에 안 들어해.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설날은 일단 건너뛰었어. 그 두 번째 추석이 다가왔지. 추석에 또 인사를 한 번 더 드려서 허락을 받고 싶은 거야. 막 결혼하려고. 그리고 추석에 막 갔어. 근데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또 뭐 어떻게? 또 홍시를 사들고 간다는 거야. 작년에 홍시 사들고 갔다가 거절당했는데 이번에 또 홍시를 사들고 간대. 그러면 어때? 현기증이 나 안 나? 현기증 나지. 그 현기증이 나. 그래서 말해. 야, 너 또 홍시 들고 갈 거야? 너 작년에 홍시 들고 갔다가 또 거절당했잖아. 이러면서 그 얘가 또 어떻게 한다? 새 시계를 사들고 간다. 새 시계. 근데 어떤 새 시계? 치명적인 새 시계. 빠딱빠딱 거린 거 막 있잖아. 롤렉스 막 이런 거. 막 그걸 사들고 이제 가는 거야. 막 허락 받으려고. 그래서 추석에 한 번 더 인사를 들어갔는데 또 센스 없게 홍시를 살라 했다. 그래서 현기증이 나서 뭐라 했더니 얘가 또 큰맘 먹고 새 시계를 사들고 왔다. 근데 그게 어떤 새 시계였냐? 롤렉스 같은 아주 치명적인,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새 시계였다. 그래서 추는 뭐야? 또 추산액이야. 그리고 석은 없고, 그리고 홍보, 그리고 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시행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시라고 하니까 또 막 시행계획 이렇게 외워줄 수 있는데 아니다. 시행자다. 그리고 현은 현황. 현황은 어떤 현황? 토지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 지구의 현황. 그리고 기는 기간. 그리고 여기서 새 시계를 보면은 뭐냐면은 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냐면은 세부 계획, 그리고 시행 계획이야. 치는 위치, 그리고 명은 명칭, 그 적은 면적, 치명적이다. 우리 이 치명적이라는 건 어디서 한번 봤었지? 강의 첫 번째 페이지 때 지적 제조사, 수행자를 고시를 할 때 치명적 조명이다 해가지고 여기 치명적이 있었잖아. 요거랑 똑같다 라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 글자씩 이렇게 따서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받아들일 때 아 뭐야 엄청 억지스럽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외워줬더니 뭔가 까먹지도 않고 되게 나는 이런 식으로 쉽게 외웠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만의 그런 뭐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고 만약에 뭐 딱히 방법이 없다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공부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맛대로 갖고 가면 돼 그냥. 알았지? 그래서 입맛에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뱉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야.